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배거, 앞으로 10배가 오를 그런 섹터나 한번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이 책을 쓰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6만 전자가 돼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10배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딱 잘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예. 또 막 그 실망들이 크실 텐데, 예.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10배거 내지는 10배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98년 이후에 2001년까지 147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이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우리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그럼 400조짜리가 10배거가 되면 4000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얼마나 커져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미 10배거가 된 종목들은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완전히 개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면서 미래의 어떤 전망을 봤을 때 잘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보는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거의 싱크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산업들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가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물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현대차, 기아차, 그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티브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휴대폰, 아이폰 같은 거 팔아봐야 프리미엄 폰도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얼마나 더 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제로 보면은 그 덩치가 아주 큰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팔면은 뭐 5만 불씩, 6만 불씩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다 그쪽으로 간다. 네. 그런데 이 4차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의 기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등이 다 먹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그랬죠. 애플이 그랬죠. 테슬라 그랬죠. 페이스북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승자 독식 구조에서 1등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건데, 지금 뭐 서로 이제 각축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가능하다.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네. 삼성전자 물론 잘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자율주행을 갖다 붙였다고 해서 10배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를 보고 있어요. LG전자가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전장 부품과 관련된 투자도 더 늘리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력, 자동차의 동력이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컨셉이 전기차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갖다 붙여보자면은, 제가 이제 뭐 너무 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좋은 모터, 그리고 질 좋은 배터리. 이 위에 이제 전장 부품을 갖다 얻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때 보면 이제 해외여행 갔어야 되는데 해외여행 못 가고 돈들이 남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내구재도 샀지 않습니까?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TV 바꾸고. 그래서 뭐 그때 그 가전제품도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비단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탁기 브랜드가 월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월풀을 이 마트에 가면 당장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사지 않고 3개월씩, 5개월씩 LG 세탁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터가 좋다. 모터 기술은 뭐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그 LG 전자가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 가전업체가 됐어요. 이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완성품도 있고,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또 핵심 특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 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그 CES 2022 여기 보면 기사가 저 구석에 있어갖고 좀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자율주행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옴니팟이에요.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산수를 좀 해보면은 LG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예요. 네. 근데 10배가 돼봐야 200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절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훨씬 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LG전자보다도 미국에 있는 저기 그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쪽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여전히 좋을 거로 봅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이미 많이 개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 시대에는 2차 전지가 과거에 우리 통신 시장이 막 저기 발전할 때처럼 이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저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IT 기기들 뿐만 아니고 뭐 가전 모든 저기 그 기기들에 다 반도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노트북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근데 한 번 충전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씩 간다면, 그렇게 이제 밀도가 높고 하는 배터리가 나온다면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남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거 이제 현재까지 개발을 했지만 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리고 집적이 더 잘 되고 하는 저기 배터리들이 혁신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또 거기에서 저기 그 템베거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가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에요. 예. 지금 이제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를 모토로 해서 뛰고 있는데, 작년 이제 연말에 메타 플랫폼의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산업이 나오면 이때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튀어오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그걸 수익 모델로 해서 누가 과연 돈을 버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이테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미드테크나 로테크 정도 되더라도 돈을 잘 버는 게 기업한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가시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게 디어유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인데, 디어유. 이게 이제 셀럽들하고 이제 채팅하는 버블이라고 하는 저기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밌는 게 회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저기 그 회비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리고 셀럽의 숫자가 늘어나고 팬덤이 더 커지게 되면 수익은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수익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 돈을 버는 것은 그쪽이다. 하지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저기 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저는 이제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 해체 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원전을 짓는 거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아닌데, 예.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노후된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0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 기를 해체하는데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네. 근데 이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저기 그 상업 그 기업들이 달려들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역시 신약 개발 쪽이죠. 네. 신약 쪽은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 쪽을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표적항암제, 두 번째는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저기 이제 그 노인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표적항암 쪽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성과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도 열심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 템베거가 예상이 되는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7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종목을 10개를 그 공개를 해놨습니다. 예. 섹터별로 10개 정도. 섹터 중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원전 해체 산업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다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이제 좋거든요. 예. 대륙 횡단철도를 연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도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도 보면 우리가 철도를 되게 부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되겠지만, 역시 그 핵심은 또 철도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또 제어 시스템을 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든 송곳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고 있으면 항상 삐져나오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런 종목들도 이 책에 나와 있다는 다 있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10배를 상승하는 데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를 기다리면
될까요? 이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텐베거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유형들인데 어떤 기업은 좀 오랜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 내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잘라서 몇 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또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함정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새로운 이 산업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기업 가치를 꽃피우기 위한 것은 길면은 10년씩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 순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 3년만 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한 5년 정도 기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단 경기 순환을 따라갈 때는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경기 순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예를 들면 경기 침체기 이후에는 이제 경기 회복기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될 때 제일 먼저 돌아서는 것이 지금까지로 보면 소재, 그 다음에 운송, 이쪽이란 말이에요. 소재라고 하면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물론 반도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실어 날라야 되는 거니까, 그때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텐베거들을 보면 경기 회복기에 예를 들면 석유화학, 또 철강, 해운, 또 해운이 잘 되게 되면 이제 조선도 잘 되니까 이쪽에서 텐베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뭐 길면 3년, 짧은 2년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책에 보면 제가 텐베거의 유형을 5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시면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앞으로 텐베거가 될 만한 섹터라던가 그 종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구매하셔서 지금같이 사실 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책도 보면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서 준비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